국민의힘은 이제 지금부터 막 용소슴 꿈틀림을 하는 게 많죠. 지금 2차 경선 결과 나오죠. 네. 아마 과반수 넘는 사람이 안 나올 겁니다. 4명이니까. 그러면 또 5월 3일 날 또 3차 경선 또 하거든요. 네. 계속 이슈몰이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한덕수 후보가 출마를 하면 또 단일화가 또 나오니까 저는 계속 이 이슈를 몰고 나갈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또 역대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때도 네. 탄핵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때도 탄핵 이후지만은 보수가 합치면은 그 안철수 후보나 그때 홍준표 후보가 합치면은 네. 문재인 후보 득표율을 그때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39일 남았어요. 상당히 저는 변수가 많을 거다. 17대 대선의 경우가 이명박 후보와 네. 정동영 후보가 500만 표가 넘었어요. 표 차이가. 투표율도 낮았습니다. 63%밖에 안 됐어요. 저는 이번에는 투표율은 높을 것 같은데 지금 51대 49로 안 갈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지금 보세요. 이재명 후보가 대개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여러 평가를 할 때 확장성은 적으나 고정 지층이 있다라고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확장성이 떨어진다라고 항상 지적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이죠. 근데 이제 점점 상황이 되니까 저 조사에서 50%가 넘잖아요. 이제 서서히 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했느냐? 이건 국민의힘이 자초한 거예요. 윤 대표님 잘 정리해 주신 것처럼 윤 대통령은 여전히 마쿠 정치 하려는 모습이 너무나 강하게 비추고 있고. 오늘 여론조사가 같이 실렸죠. 이재명, 한덕수, 국힘 누구와 양자 대결해도 과반이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파란색은 이재명 후보고요. 빨간색은 각각의 이 후보들을 각각의 뭐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그리고 여기는 한덕수 대행을 넣어서 양자 대결로 돌려봤는데 양자로 돌리니까 이재명 후보가 52에서 많게는 56까지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 윤영걸 대표님 사실 한덕수 대행이 나오냐 안 나오냐 뭐 나오면 한 대행이랑 단일화를 한다라고 해도 양자로 했을 때 결국은 지는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야? 국민의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은 뭐 차이가 많이 나죠. 네. 특히 계엄에 대해서 탄핵의 강은 아직도 극복을 못했잖아요.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좀 빠져줘야 되는데 뭐 3년 안에 5년 안에 마찬가지다. 나는 실제 이겼다. 이러니까 윤 대통령 입김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아질 수가 없죠. 하지만은 지금 민주당은 앞으로 더 좋아질 일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사실 당내 경선도 이재명 후보로 확정됐고 새로 나올 게 없어요. 뭐 공약 정도 몇 개 나올 건데 지금 국민의힘은 이제 지금부터 막 용소슴 꿈틀림을 하는 게 많죠. 지금 2차 경선 결과 나오죠. 네. 아마 과반수 넘는 사람이 안 나올 겁니다. 4명이니까. 그러면 또 5월 3일 날 또 3차 경선 또 하거든요. 네. 계속 이슈몰이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한덕수 후보가 출마를 하면 또 단일화가 또 나오니까 저는 계속 이 이슈를 몰고 나갈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또 역대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때도 네. 탄핵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때도 탄핵 이후지만은 보수가 합치면은 그 안철수 후보나 그때 홍준표 후보가 합치면은 네. 문재인 후보 득표율을 그때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39일 남았어요. 상당히 저는 변수가 많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뭐 아까 뭐 이재명 후보가 뭐 결정이 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결정이 된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취지 지금 말씀이에요. 어쨌거나 이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가 거의 뭐 결정이 되는 거나 다름이 없는 정도의 지금 이 경선 수치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뭔가 계속 이벤트가 있고 그래 컨벤션 효과가 좀 있고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창렬 교수님. 지금 뭔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계속 좀 저를 쳐다보고 계세요. 말씀해 보시죠.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이게 진영 정치로 완전히 갈라져 있으니까 네. 막상 이제 양쪽 후보들이 결정되면 물론 다른 정당도 출마를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이제 51대 49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잖아요. 저 이번 선거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17대 대선의 경우가 이명박 후보와 네. 정동영 후보가 500만 표가 넘었어요. 표 차이가. 투표율도 낮았습니다. 63%밖에 안 됐어요. 저는 이번에는 투표율은 높을 것 같은데 지금 51대 49로 안 갈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지금 보세요. 이재명 후보가 대개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여러 평가를 할 때 확장성은 적으나 고정 지층이 있다라고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확장성이 떨어진다라고 항상 지적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이죠. 근데 이제 점점 상황이 되니까 저 조사에서 50%가 넘잖아요. 이제 서서히 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했느냐? 이건 국민의힘이 자초한 거예요.
윤 대표님 잘 정리해 주신 것처럼 윤 대통령은 여전히 마크 정책 하려는 모습이 너무나 강하게 비추고 있고 후보들은 또 안철수나 한동훈 후보 이런 분들 제외하고는 어쨌든 윤 대통령과 윤 전 대통령과 결별을 못하고 있고 당이 결별을 못해요 일단. 당이 정확하게 절연을 선언해야 돼요. 선언하고 잘못됐었다 우리가. 그래도 지금 해볼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그거 기본이 안 돼 있다고 좀 봐요. 그런 기본 태도에 내에서 뭔가를 해나가고 미래 비전도 얘기하고 이래야 되는 건데 지금 어제 보십시오. 그 토론회. 계속 탄핵을 지금 반대한 걸 가지고 반성하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이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여러 변수가 있긴 있어요. 네. 그 변수가 제가 볼 때 이 완전히 대선판을 엎을 정도의 변수가 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오히려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 그리고 대행과의 단일화 이건 그렇게 국민의힘 후보로 자강을 할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않은 거는 저는 그래서 점점 더 이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윤영걸 대표님 말씀에 나는 좀 반대세라는 말씀을 하시려고 좀 계속 저를 쳐다보고 계셨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니다.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더 지지를 얻으면 얻었지. 국민의힘이 올라갈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 격차는 더 커지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 모르는 거죠. 네.